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들의 마감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미국에서 FOMC 결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계 심리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 밀려 내려갔고요.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47%,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27%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 유럽 증시 살펴봐야 할 이슈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 유로존 양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인플레이션이 유가 하락에 힘입어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전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1월 CPI 상승률 같은 경우 3.1%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에 기록했던 상승률 3.8%보다 훨씬 더 밑도는 수준을 나타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인플레이션도 둔화세가 확인이 됐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월 전년 동월비 CPI는 3.4%로 2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됐고 ECB 측에서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는 것을 보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전망 그리고 가능성 쪽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다만 가장 큰 변수는 이 FOMC 회의 결과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조금 더 짙게 번지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일제히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무려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58% 내린 75.81달러에 현재 움직이는 무속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고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에 이렇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중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중국에 따라서 이런 유가 국제 원유와 관련해서 수요와 관련된 우려감이 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연속으로 제조업 부문 침체를 보였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0.29%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의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소폭이나마 올랐다는 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흐름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땠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까요? 예, 대형 IT 기업들의 예상에 다소 미치지 못한 실적과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82%, S&P 500은 1.6, 나스닥은 2.2, 러셀 2000은 2.45%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한 실적으로 알파벳이 7.5% 급락한 것을 비롯해 AMD가 2.5%, 마이크로소프트는 2.6% 하락하면서 IT를 비롯해 시장 전반을 끌어내렸고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1월 FOMC 회의를 마치고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지수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정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2%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문구는 삭제하면서 일단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IT를 비롯해 전업종이 하락했던 반면
시장의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변동성 지수 빅스는 9% 이상 급증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967%, 달러 인덱스는 0.15%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월 민간 부분 고용이 시장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사에 따르면 1월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은 10만 7천 명을 기록해 12월에 15만 8천 명에서 5만 1천 명이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5만 명을 밑돌았고, 직원 수 50에서 499명 사이의 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여기서 6만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나머지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2만 5천 개를 창출했고,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임금 상승률이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이것이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인건비의 가장 광범위한 척도로 여겨지는 지난해 4분기 고용 비용 지수인 ECI가 전분기 대비 0.9% 상승해 3분기에 1.1%보다 낮아졌으며, 이 같은 상승률은 2021년 2분기 이후 최저치로 시장 예상치였던 플러스 1%를 밑돈 것이었습니다. ECI는 전년 대비로는 4.2%가 상승해 3분기에 4.3% 대비 하락했고,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작은 상승률이었으며, 임금과 급여는 4, 4분기 중 0.9%가 증가해 3분기에 1.2%가 둔화됐고, 이 역시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은 상승폭이었습니다. 심각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오는 2월부터 석 달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장기물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우려를 고려해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발행을 늘리면서 특히 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 기준물 역할을 하는 2년물과 5년물 국채 발행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부 세출과 세입 격차가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가 급증한 데 따라 재무부는 지난 수분기 동안 국채 발행을 늘려왔고,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 7천억 달러에 이르면서 재무부는 급격히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 2년 이상이 국채에만 국한된다며, 이 또한 이번을 끝으로 한동안 대규모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다만 급격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국채는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 2년 이상 국채에 국한된다며, 10년물 국채와 장기금리 기준물인 30년 만기 국채 발행은 2월에 대폭 늘린 뒤 이후에는 각각 20억 달러, 10억 달러씩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억만장자인 바이런 앨런이 이끄는 앨런 미디어 그룹으로부터 부채 포함 30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뉴스로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CBS 방송국, MTV, BET 등을 운영하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주가가 오늘 6.6% 상승해 14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미 스카이댄스 미디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이 파라마운트 인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앨런 미디어도 이번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앨런 측은 보통주를 주당 28달러 58센트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주당 21달러 53센트에 인수하겠다면서 부채와 주식을 포함한 이번 300억 달러 규모 인수제안은 회사 주주들에게 모두 최선일 것이라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앨런은 지난해에도 파라마운트 산하의 BET 미디어 그룹을 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BET는 산하의 VH1 케이블 네트워크, BET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을 거느리고 있으며, 당시 파라마운트는 이 제안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47.7이며, 이어 연방노동부의 4, 4분기 노동 생산성,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상무부의 12월 건설 지출,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S&P 글로벌의 1월 미국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애플, 허니웰, 머크를 시작으로 아마존.com,
메타 플랫폼, 트랙터 서플라이, 스테니 블랙앤데커, 파커 헤네핀, 데컬스 아웃도어, 알트리아, 카디널 헬스, 클로락스, 페라리, 인터내셔널 페이퍼,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사너피 SA, 그리고 US 스틸 코퍼레이션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어지고 있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의 마감 상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는 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정말 깊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7% 하락하면서 2,497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도 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그래도 약보합권 수준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2.4% 하락한 799.2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800포인트 선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선물지수도 0.5%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1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났고 좀 경계 심리가 짙어진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건데요. 그게 코스닥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함께 팔았습니다. 코스닥이랑 코스피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코스피에서는 주체별로 좀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났다는 것을 금액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관은 39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818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유입시켰지만 그 자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89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빠져나갔는데요. 기관이 1,226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8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 첫 번째 특징주로는 XR 관련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25.97% 상승했고요. 캠시스가 3.23%, 퓨런티어가 1.54% 상승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나무가가 있었는데요. 나무가 이 XR 관련 종목,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그리고 헤드셋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투자 심리가 여기서 꺾이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분위기의 영향을 아예 피할 수는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XR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좀 카메라 모듈이나 부품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됐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혼합 현실 기기 출시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감 등이 거론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온 건데요. 현지 시간 기준 30일 IT 관련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MX 기기 비전 프로가 12일의 사전 예약 기간 동안 20만 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도 국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다음 달 2일에 출시 예정인 애플의 비전 프로와 또 삼성 그리고 LG 등의 이러한 XR 기기 출시로 XR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코멘트를 살펴볼 수 있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삼성의 신규 XR 기기 출시를 통해 이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XR 기기 시장 확대 속에 나무가 같은 종목군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타낸 만큼 이 관련 종목군들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저 PBR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은행이 29.92%로 상한가를 찍어냈습니다. 12,81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LG, SK, 기아, 성창기업, 지주 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번 저 PBR 관련 종목으로 함께 엮이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우선은 기아가 있습니다. 기아가 어제 무려 5% 급등했는데요. 5% 상승한 10만 2,900원을 기록하면서 굉장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저PBR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처럼 정책을 동원해서 국내 상장사의 주가 순자본 자산 비율, 이 PBR과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의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이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에 ROE는 높은데 PBR은 1배에 못 미치는 대표적인 대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쪽 기아와 현대차 쪽으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기아와 현대차이기 때문에 이 아우와 형제 이렇게 형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러한 그룹 내 형제격인 만큼 주주환원 전략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까지 높아지면서 이렇게 기아와 현대차 쪽으로도 강한 상승세가 포착이 됐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의 주가 같은 경우 주주환원 정책 발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어제는 앞지르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더더욱 큰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2,000원 선을 돌파한 것은 약 6개월 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2,000원을 뚫어내는 게 반년 만에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